자, 봅시다. 자, 사람의 발생. 자, 우리가 그 전까지 세세포 분열, 감소 분열, 세포 분열 등등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 이제는 뭘 할 거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가, 즉 자손을 어떻게 번식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생식세포랑 생식기관을 먼저 살펴봅시다. 자,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건데, 자, 생식세포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 자, 인간의 경우는 남자, 여자라고 부르고 동물의 경우는 수컷, 암컷이라고 부르는데 남자 또는 수컷의 생식세포를 정자라고 하고요. 여자 또는 암컷의 생식세포를 난자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각각 어디서 생성되냐? 남자의 경우는 수컷의 경우는 정소에서, 남자의 경우는 정소에서, 여자의 경우는 암컷의 경우에는 난소에서 만듭니다. 자, 이름부터가 정자, 난자죠. 그래서 자 빼고 소를 붙이면 돼. 자, 정자의 경우는 크기가 매우 작은 편이고 꼬리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꼬리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난자의 경우 크기가 크고요. 꼬리가 없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자, 난자가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자,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해야 돼. 세포 분열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 얘네가 뭐 정자가 들어와서 뭐 그 염색 개수를 늘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건데, 얘네가 처음엔 쉬지 않고 책세포 분열을 해야 돼. 그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그 필요한 에너지가 저장돼 있기 위해서 난자의 경우 많은 영분들이 저장되기 있기 위해서 크기가 훨씬 큽니다. 특히 이 난자 같은 거는 눈에 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애들이 있는데 바로 알. 자, 정자가 들어오기 전에 알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즉 무정란 같은 걸 생각해보면은 얘네 어마무시하게 크죠. 계란 눈에 보여. 메추리알 작지만 여전히 눈에 보여요. 연어알, 그다음에 뭐 날치알 이런 것만 생각해도 눈에 보이죠. 충분히 크다는 얘기예요. 자, 염색체수. 사람의 경우 23개, 사람의 경우 23개래요. 자, 인간의 염색체는 몇 개 있을까요? 총. 인간의 염색체는 총 46개. 염색체는 46개. 상동 염색체 쌍은 23쌍. 각각 상염색체 22쌍, 성염색체 1쌍. 그래서 염색체 수는 23쌍, 46개야. 근데 얘는 왜 23개일까요? 생식세포는 염색체의 수가 절반이 되어야 남자와 여자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다시 원래의 46개로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생식기간.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이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좀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이동 통로. 위치가 좀. 이동 통로. 자, 통로 2개 빼고. 자, 수컷 남자의 경우는 정소와 부정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정소에서는 정자가 만들어지고요. 부정소에서는 만들어진 애들이 성숙해집니다. 자,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만들어지면 이미 끝이야. 그 대신 정자가 들어와서 정자랑 난자가 결합을 해. 그럼 얘네가 이제 태아가 될 건데, 뭐 여기서 저기서 하다가 나중에 자궁 안에서 태아가 자라나게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통로. 요도는 정자가 배출되는 통로. 수정관은 정소랑 부정소에서 성숙해진 정자가 밖으로 배출되기 전까지 이동하는 통로다.
수란간의 경우는 난자랑 수정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 질은 여기서 만들어진 태아가 배출되거나 아니면 정자가 들어오는 통로다. 뭐 굳이 더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수정과 발생. 수정, 발생, 착상, 출산. 자, 사실 뭐 암기 파트라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정자, 인간의 정자는 염색체가 23개, 인간의 난자는 염색체가 23개. 수정이 되면서 염색체 수가 46개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과 수컷이에요. 수수 불가능해요.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생식세포는 감수 분열의 결과로, 즉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되었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체세포 수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정자랑 난자가 수정하여 수정란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짜 정확히 몇 개라고 하기보다는 EN계에서 N계, N계에서 EN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뭐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4N, 6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발생. 자, 수정 이후에 일어나는 바로 그 다음 단계인데, 수정된 이후 얘네가 세포 분열을 할 거야. 자,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세포, 여러 가지 기관,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죠. 그러면 세포 수가 늘어나야 돼. 그래서 얘네가 세포 분열을 계속 거쳐서 개체가 될 거야. 이러한 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분열은 뭐예요? 자신의 크기랑 똑같은 크기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발생해서 나타나는 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을 했을 때 크기가 변하죠. 자, 크기가 그대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포의 수는 늘어났어. 근데 세포 하나의 크기는 작아져야 돼. 그래야 세포 전체 크기가 수정란과 비슷할 테니까. 자,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아. 왜? 체세포 분열이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뭐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 난할 과정에서 세포의 수, 세포 뭐 전체 수정란의 크기, 그 다음에 뭐 세포 하나의 크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을 난할이라고 해요. 세포의 수는 늘어나지만 크기는 작아져 전체적 크기가 거의 변함이 없다. 자, 이렇게 쪼개지다가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은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 주머니 형태가 돼요. 주머니 포자를 써서 포배라고 합니다. 주머니 형태가 된다. 자, 이렇게 주머니 형태의 포배가 되면은 얘네가 앞에서 말했던 수란관을 통해 이동해요. 자, 난소에서 수란관에서 얘네가 수정이 일어났다가 수란관을 통해 이동해서 자궁 내벽으로 가요. 자궁의 안쪽 벽으로 가요. 자, 자궁의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서 달라붙게 되면 그때부터 착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우리는 임신되었다라고 해요. 즉, 그 전까지는 임신이 아니에요. 단순히 수정이다. 얘네가 수정은 되었는데 착상이 안 됐어. 그러면 임신된 게 아니에요. 착상이 되어야 얘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의 형태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착상이 안 됐다? 얘네는 에너지 공급,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죽습니다. 죽는다라고 할까? 세포가 죽는다라고 할게요. 아직 사람의 형태가 아니니까. 자, 일단 난자가 난소에서 나오는 것을 배출배 나온다. 난자가 나온다. 배란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 계속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난할했고 착상. 수정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자, 여기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수정란이
포배가 되어서 수정란이 포배가 되어서 자궁 안쪽 벽에 달라붙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한다. 자, 임신 중에 일어나는 일.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태반이 만들어져요. 태반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물질 교환. 엄마는 아기한테 양분을 주고 양분과 산소, 물 같은 애들을 주고 아기는 반대로 노폐물, 이산화탄소나 이런 찌꺼기를 엄마한테 다시 줍니다. 자, 그리고 점차 기관이 형성된다. 자, 얘네가 달라붙었을 때를 배아라고 하는데 이 배아에서 계속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얘네가 체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서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다가 점차 사람의 모습을 갖춘 태아가 된다. 자, 그럼 배아와 태아의 상태는 뭐가 다르냐? 자, 배아는 아직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고요. 태아는 수정 후 8주 후, 즉 2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의 형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좀 8주, 2달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아무튼 8주 정도 됐을 때부터 태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람의 발생과 착상 배워봤습니다.